제가 야릇하게 웃었죠. 이창용 히히히. 제가 웃어도 좀 신기하네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예, 이창용 드디어 금을 샀다. 이게 사실 금을 산 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산에서 열리는, 쉽게 말하면 과거 한국은행의 부산 본부가 부산 역사관으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여기에 참석을 하면서 개관을 새롭게 하니까 케이크를 사러 간 거예요. 케이크를 사러 갔는데 케이크 이름이 골드바 케이크였습니다. 골드바 케이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가 하는 말이 여기서 드디어 사게 됐다. 이제 금을 사라는 주변의 권유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농담을. 그만큼 주변에서 한국은행이 금을 매입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창용 총재가 드디어 금을 사게 됐다 이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언론사에 기사화 됐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국 저는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금을 산다는 얘기.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금을 안 샀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3년 대한민국은 2013년이에요. 2013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가요? 11년 전. 11년 전에 104.45톤 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104.45톤이에요. 이게 희한한 것은 여러분, 금값이 굉장히 변했는데도 달러로 환산한 금액 47억 9천만 달러는 2013년에도 47억 9천만 달러고 2023년에도 47억 9천만 달러죠. 변하지 않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금을 살 때 이게 외환보유고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산가격으로 편입이 됩니다. 시세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아니 2024년 현재까지 왜 한국은행은 금을 안 샀을까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한국은행에 있는 사람들 머리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금을 말입니다. 2010년에 우리는 14.4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조금씩 늘려서 2012년에 84.4톤, 2013년에 104.45톤. 이게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참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만큼 말입니다.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얕은 깨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이론의 함정이라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물과 이론이 분명히 괴리가 일어나는데 그 괴리에서 나타난 이론의 함정.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6.93%다. 미국 국채보다는 좋자 이거예요. 6.39%니까. 그러나 미국 주식보다는 나쁘다. 7.22%니까. 게다가 금은 이자가 붙지 않지 않느냐. 이자도 안 붙는다. 여기에다가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을 해보면 금은 위험 조정 수익률이 0.26%밖에 안 되고 미국 국채는 0.96%, 미국 주식은 0.44%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면 안 된다. 이게 논리거든요. 이게 논리예요. 그런데 시장이 여러분 이렇게 이론처럼 흐르나요? 아니잖아요. 시장은 절대 이론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시장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항상 움직이지 이렇게 이론처럼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저도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세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추세선. 굉장히 중요한 게 추세선이거든요. 저는 추세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이론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그냥 이론만 가지고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사실 세계 중앙은행 검사자고 난리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안 보이나요? 2017년에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한 금액은 양은요 284.9톤입니다. 그런데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는 487.5톤이죠. 2021년에는 453.38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보세요. 1081.9톤입니다. 2023년은요. 1037.4톤이고요. 올해도 지금 472.2톤이에요. 6월까지. 올해도 이대로 가면 1000톤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안 보이나요?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진짜 답답한 게 이런 거. 이론의 함정에 빠져서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 우리나라가 좀 이렇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저는 한국은행이 굉장히 큰 실기를 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금값을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또 사상 최고치 기록했잖아요. 오늘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2560.2달러입니다. 트로이온스당.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1976년부터 보면 금은 우상향이에요.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위기 때 올라갔다가 위기가 안정화되면 떨어지기는 합니다. 다. 떨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감안을 해보면 금을 살 때는 평생을 두고 여윳돈으로 조금씩 사 모으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말입니다. 위기가 끝났을 때 금이 수직 하락을 할 때 금을 사놓는 거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참 안타깝죠. 이게 필부도 지표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한국은행의 천재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도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뭐 금을 사겠죠. 현재까지 농담 반 농담이라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저게 농담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금을 사겠다는 신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나마 뭐 저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다행이다가 그냥 단순하게 다행이다지 지금에 와서 금이 엄청 올랐는데 지금 사는 것은 참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떠밀려서 금을 산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예, 저는 저런 게 결국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포퓰리즘에 기대다 보니까 눈치를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눈치를 보면 안 되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경제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이게 여론의 눈치를 살핀다든가 그런 문제가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작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은 오늘도 듭니다.